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도 마지막 주가 됐네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소폭 상승했고 나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은 세만의 날이었죠. 세만의 날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특히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는 엔비디아하고 영향이 있네요.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하락해서 시장을 좀 눌러버리는 상황인데요. 한 3.5%씩 두 번인가 빠졌습니다. 미국의 시가총액을 1위까지 갔었고 영국, 독일, 프랑스 전체 시총보다 높게 되던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8주 연속으로 상승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올해만 155% 상승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상승 여전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거품이 드디어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저는 오랜 시간을 들어보면 상승 추세 구간에 있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거품이 빠지는 과정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I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시작에 대한 기대치로 실적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한 번에 고속 상승을 한 거죠. 하지만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상승을 하고 나면 거품이 빠지고 거품이 빠지면 어느 정도 바닥이 되면 다시 그 상승세를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1파가 끝나고 조정 구간 아니냐, 되돌림의 구간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먼 시간대로는 결국 상승 쪽 아니겠느냐. 하지만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것만큼 속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향후 방향성을 계속 봐야겠죠. 엔비디아 차트를 먼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좀 보시면 엔비디아 이 추세선 안으로 들어왔죠. 다시 이게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추세선을 돌파하면 새로운 영역으로 가서 방향성을 주지만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일단 눌림이 좀 들어오죠. 그래서 풋옵션도 엄청 많이 늘었다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엔비디아의 방향성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미국에서 많은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일단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로 0.7% 감소했죠. 이걸 약간 둔화되는 거죠. 411만 채. 또 5월 정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101.2였거든요. 그래서 2로 끝났습니다. 시장 예상치 0.3% 하락이었는데 더 많이 하락한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제조업 PMI 지수가 51.7이 됐는데요. 이거는 좀 늘었습니다. 51이었습니다. 예상치가. 그 다음에 6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5.1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54였습니다. 지표가 엇갈렸죠. 그렇죠? 지표가 엇갈리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둔화가 됐다면 금리 인하에 기대감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주가를 좀 띄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해석도 돼야 되겠죠.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총재가 지난주 금요일날 발언이 좀 있었죠.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인플레이션이 5월과 같은 진정세라면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좀 하는 상황이었고요.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61%입니다. 61%. 지금 시장에서는 9월 한번 내리고 11월, 12월 중에 한번 내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많이 짜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9월 전에, 그러니까 선거 전에 금리 한번 내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거기에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과거 사례로 보면은 선거 전에는 연준이 중립을 지키려고 아무것도 안 했었다는 거죠.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봐야겠죠. 근데 제롬 파월은 이번에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은 연임이 어려울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이든 쪽으로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9월에 한번 내리고 11월이나 12월 중에서 또 한번 내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 소비 지수입니다. 5월 개인 소비 지수. 5월 PC죠, PC.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둔화됐을 확률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둔화되면 일단 주가가 좀 오를 확률이 높죠.
근데 얼마 전부터 지표가 둔화되는데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칠까에 대한 의문점. 물론 다른 지표와 이 PC는 다르긴 하죠. 왜냐면 PC는 조금 더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다 보니 이 지표가 둔화된다면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월 동기 대비 2.6% 증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예상치는 2.7%. 예상치 지난번에는 2.7%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는 2.7% 상승이었기 때문에 0.1% 정도 둔화 가능성을 제기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우와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뭐 다우는 요만큼 올랐죠, 그렇죠? 요 저점에 더 빠지지 않고 오르는 상황이었고요. 나스닥은 걸쳤습니다. 또 걸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다우와 나스닥의 추세가 이탈하거나 뭐 그런 거는 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닌데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 상관없이 막 왔다리 갔다리 엄청 큰 시장이 특히 우리나라 오늘 위클리 만기입니다, 그렇죠? 위클리 만기 되면 솔직히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그저 자기 수익 내기 바쁘던 시장의 모습이다 보니 이 위클리 만기는 솔직히 말하면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수급으로 한번 뭐 잠깐 본다 그러면 외국인은 매수, 기관 매수 상태였습니다. 아닌데요?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21일 거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이게 날짜가 며칠 지났는데도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선물은 995 팔았지만 그동안 매수한 걸 보면 사실은 별로 안 파는 거죠. 수급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흐름이 있는 시장의 모습이 있다.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했다 빠졌잖아요. 빠져서 끝났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빚내서 단타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개미가. 신용잔고가 20조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뭐 지난번에 20조 1200억까지 늘었다고 했는데 뭐 자꾸 늘고 있는 듯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의 개인 비중이 무려 70%나 되고 있다고 하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20조 정도가 해외 투자로 갔다. 뭐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한국을 버리고 국장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하긴 너무 어려운 시장이 아닙니까? 미국은 그나마 제가 과거사를 보면 차트가 정직해요. 무슨 말이냐면 차트 속이면 잘 안 줍니다. 우리나라는 차트가 아주 속임형도 많고요. 뭐 주는 듯해서 따라가면 바로 죽여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확률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트가 좋으면 그냥 차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데이 트레이딩 많고 실제로 개미들이 다 미국으로 갔는데 그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이게 전부죠. 특히 테슬라가 이제 조금 소강 상태 들어갔더니 갑자기 엔비디아가 AI 들고 나오면서 최대 시적을 냈고 그것이 지금 뭐 개인들을 미국에 가서 매매하게 했죠. 그로 인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단타초로 치우주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해석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2,800 하루 만에 내줬어요. 코스피 2,800 오르니까 2년 반 만에 올랐다 해가지고 뭐 시장이 뭐 기사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내려왔습니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이게 업데이트 또 안 됐네요. 하루 만에 여기 지수는 여기인데 2,784. 요건 2,812까지 갔었죠. 제가 2,810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12 찍고 바로 내려와서 2,784에 끝났어요.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소강 상태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뚜껑을. 근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너무 좋죠. 개인들이 22조를 딸 때 그걸 전부 다 외국인이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외국인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물론 과거 사례를 보면 기관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기관의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